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군수를 초청해 새해 포부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달서구리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대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윤재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선거 끝나고 여기서 뵀는데 예. 1년 만에 뵌 것 예,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금년 한 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치로 정치 혁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저 코로나 사태가 엄중합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네.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사태는 이제 저물어들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 뭐 의정 활동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일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심지어 국민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우울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 마음으로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정 활동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정인 채택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뭐 물산업 관련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모이는 인원 제약으로 인해서 2차례 연기를 하고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들끼리 그 총회를 모아야 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네. 또 지역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저는 매주말 아침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지역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역 주민들 만나기가 여의치 않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의 날도 제약이 많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그렇고 백신 공급 방안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니까 제가 정부를 뭐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우선은 이 발병 초기에 그 입국 제한 조치가 미흡해서 확산의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대란을 겪었고 또 방역과 관련해서는 그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현장에 맞는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태권도 도장은 되고 또 킥복싱 도장은 안 되고 그 관련해서 현장의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지 못했고 또 누구나 봐도 대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조금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늦게 이게 격상하고 이런 바람에 그 효과가 이렇게 반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백신 확보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 금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정말로 방역과 또 민생을 두루 잘 이렇게 챙기는 그런 효율적인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합 제한이나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손실 보상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임대료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임대료를 이 임대료 부담을 들어준 그 임대인들을 한테 대해서 그 부담을 들어준 액수의 그 75%까지 이 세금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임차인이 특별히 또 이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깎아준 전액을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좀 현장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뭐 깎아준다고 해도 예. 도움이 크게 된다는 분들이 예, 많이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로 해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윤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상하로 입체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가장 크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상하로는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네, 특히 좀 특히 많더라고요. 출퇴근 네. 시간에는 뭐 1시간 정도 거의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네. 그런 정도의 정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 소통 대책이 결국은 뭐 달서을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 교통 대책으로서 고가도로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좀 줄어들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공사 과정이나 또 공사 이후에 지역민들의 불편함, 또 상권 위축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단순히 고가도로를 만들기보다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와 또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돈이 한 550억 이상 더 추가가 되지만 네. 이 지화하는 사업을 작년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올 11월 되면은 이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2016년도에 완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급적 예산을 빨리 좀 많이 확보해서 네. 몇 달이라도 더 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 병행해서 도원지에 지금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이. 이 수달이 달성 섭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지화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동 통로를 만들어서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이 생태 친화적인 그런 이 상하로 지하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드는데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함으로써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예. 상월 입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월곡 내거리에서 네네. 일천교 내거리까지를 예. 지하로 도로를 만든다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요 사업 구간의 맨 끝에 보면
그 상인 3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상인 3동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 상인 3동 어떻게 변할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 이제 상인 3동이 뭐 가장 지금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신월성 지역이라든지 진천동, 도원동 지역은 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가 좀 활력도 있고 깨끗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이 좋아졌는데 상인동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달서을 지역은 상인동이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도시 활력이 떨어져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인 3동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심 재생을 해서 마을 공동체도 좀 활성화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이 그 슬럼화되다시피 한 지역을 좀 활력을 좀 다시 되찾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도심 재생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신청을 해서 예산 100억 정도 소요되는 이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센터도 새로 확 뜯고 새로 지을 생각입니다. 이 월배 지역이 새로 예. 개발될 때 예, 예. 그때 큰 호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동과 뭐 일부 지역의 어떤 재개발을 통해서 예, 예. 다시 한번 그때 영광을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잠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인 3동 그리고 또 진천동 일부 지역에 주택이 좀 많은 지역은 노인 인구의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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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일 지역에 보면 네. 노인 복지관이라는 네. 뭐 시설 같은 게 좀 없어서 네. 좀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는 그 진천동에 이런 복지 시설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저 만날 때마다 윤 의원 성서하고 저 그 두류 감삼 볼리 그쪽에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월배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이걸 윤 의원이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죄송스럽고 또 구청장님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장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이제 좋은 시설들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장소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구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진천동 그 진천역 옆에 지금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성 주차장. 환성 주차장입니다. 네네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사실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환성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자. 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네. 막 네. 그렇게 이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총리실에 또 사업에 그 공모도 하고 해서 네네.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 돈을 투입을 해서 그 기존의 그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성서 노인종합복지관보다 훨씬 쾌적하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이제 복합시설로 만들어지기 시설로 때문에 짓습니다. 예, 인근 예.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상월 입소 사업도 그렇고 상인 3동 뉴딜도 그렇고 네, 네. 뭐 노인복지관 건립도 그렇고 윤 의원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또 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이 밖에도 어떤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대구 수목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제가 수목원을 3배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부지를 다 그 지금 현재 수목원 있는 장소 주변에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3배 정도 그 부지 면적을 확장을 했습니다. 수목원. 네, 확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확장과 또 이제 약용식물원을 만들고 목재 체험관을 만드는까지가 1단계입니다. 네. 1단계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산책로 또는 뭐 북카페라든지 또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커피 한 잔 이렇게 쉴수 정말 있는? 쾌적하게 네.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제 만들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총로는 이제 작년에 제가 정비를 해서 숲길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요즘 맨발로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맨발로 이렇게 수목원 주위를 산책할 수 있는 길을 금년에 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산 속에서 힐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북카페도 만들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강을 해서 수목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천 IC가 지금 서울 가는 쪽으로는 IC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 창원이나 또 고령 합천 쪽으로 가는 분들이 또 하행선에서도 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천 IC 하행선에도 그 IC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남대구 IC나 화원 IC를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내 이제 월성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 월성 신도시 지역에 도로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8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6개 노선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그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을 좀 넓혀서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최근에 당의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TK 의원들이 조금 난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항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이 김해 신공항이 그 부적절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검증위원회 발표 과정이 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이 시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 시민감사 청구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 과정의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지금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이제 우리 숫자의 그 열세로 인해서 이제 저지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다른 그 방책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 중심으로. 그래서 부산에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짓게 되면은 그 같은 그 관점에서 에타 면제라든지 또는 그 국비가 동일한 수준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예비적인 대책도 함께 좀 강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TK 의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좀 좋은 결과를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구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큰 이슈입니다. 동쪽 지역에 이제 발전이 됐던 것이 뭐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서쪽 지역으로 오고 있고 지금 서대구역이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산업철도에서 이제 달서구 같은 경우는 호림역이 이제 새로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신청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확정이 돼서 대구 서남부권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서남부권 개발,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대구 산업선과 관련해서 호림역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대구 산업선이라면 산업의 중심이 성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역을 만들지 않고 대구 산업선이라는 이름을 아예 붙이지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서공단이 아시다시피 대구의 생산의 60% 70%를 지금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오래돼 가지고 좀 노후화돼서 공단이 침체되고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공단의 재생 또 활력 이것은 대구 경제의 재생과
하고도 뭐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서공단 지역을 좀 이렇게 좀 활력을 다시 이제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해서 이게 이제 지역에 이제 낙수 효과가 생겨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울러 이제 대구 산업선이 결국은 저 달성공단 지역으로 하는데 공단 지역도 지금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 그 달성공단이 달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다 우리 지역의 달서구에 사시고 또 남부에 사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그 달성공단 활성화도 또 기업 입주를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지역 경제 또 서남북권 발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중앙 정치에서 이야기 말씀들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네.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또 다른 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뭐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나누어서 이제 갈등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이 검찰 개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검찰 개혁은 저는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검찰 개혁이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 권한이 집중이 돼가지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졌으니까 이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전체의 어떤 수사 구조 이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관점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또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 해놓고 법을 또 자기들이 다수가 되니까 이걸 고쳐가지고 또 그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럼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뭐 청와대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국회의원도 수사하고 뭐 우리나라의 그 고위공직자들 다 수사하는 기관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의 방향을 그 본래의 그 검찰 개혁 취지대로 돌아가야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네. 예, 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자,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67년 만에 이제 그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 쪽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중에 보면 경찰의 사무가 이제 수사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윤 의원께서도 이제 관련 분야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적어도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분이 돼야 되겠다. 또 권한을 많이 가진 만큼 자질도 제대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검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뭐 공무원 직급상으로는 1급에 상당하는 직위이기는 하지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 검증 또 도덕성 검증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네, 뭐 달서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중앙 정치 무대에 대한 이야기도 네. 그렇고 의원님하고 마주 앉아 얘기를 하니까 예, 네. 뭐 시간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시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한 어떤 의원님 생각과 또 SK 브로드밴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 바른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쓰나미처럼 덮쳐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그동안에 못다한 이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려야 될 설 명절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1년 신축년은 소해입니다. 윤재욱 의원이 우직하고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소와 오버랩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그 어느 해보다 빛나는 한 해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신년 특집 대담 윤재욱 국회의원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